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쯤 막 즉시 급락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대중관세, 트럼프의 대중관세는 90일 더 연장을 하면서 뭐 일단 평온한 그런 아침을 우리가 오늘은 보내고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와 또 첫 번째 프리마켓은 원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조금 전에 오클러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미 본장에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는 막 뭐 급등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원전주들 참 좋기도 했었는데 일단 오클러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계속 원전주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오클러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SMR을 건설하고 있는 곳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네. 뭐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영원이죠. 그렇죠. 네. 근데 하반기 때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수주가 가능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2028년 그리고 2030년까지 대규모 원전과 이제 SMR 착공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업들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이제 투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 괜찮았고 네. 태용도 장중에 10%가 넘게 태용이 급등이 좋았어요. 나왔었잖아요. 이따 봐야 돼요. 어제는 또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 이제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뭐 1,500억 달러 정도 또 원전 등에 협력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요것도 하나의 이제 이슈긴 합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 어저께 이제 원전 기업들이 좋았던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구체적으로 SMR과 관련된 수주 얘기가 있었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 올해 하반기 안에 뉴스케일 파워와 SMR 이제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자마자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최소 올해 하반기 때 5천억 원 이상 수주를 할 거다. 꽤 구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럴 거다. AI와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니까 원전만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꽤 구체적인 이제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제 원전 협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결정적으로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좀 쉬고 있잖아요. 아, 수급. 그렇죠. 수급 순환매를 결국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노이즈가 완전히 좀 사라지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한 3주 전에 딱 이 세제 개편안의 초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증시의 이제 예탁 자산이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거래대금도 줄고 예탁 자산도 줄고 신규 자금 유입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지금 순환매 장세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이 빠지니까 어제는 또 원전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어제는 원전이 이제 좀 선택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하반기 때 본격적인 수주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과 동시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태용 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도 또 고점을 좀 뚫어내는 흐름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준호 매니저와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가격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7만 전자가 됐었는데 어제 재료를 일단 쓴 거잖아요. 뉴스케일 파워를 맞습니다. 갖고 갔고 뭐 베트남 린투원 원전. 근데 실은 베트남은 러시아 원전이 또 강해가지고 요 재료는 일단 투심을 좀 이렇게 하는 재료를 봐야 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 공략법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게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좀 검토한다는 얘기도 그게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나온 그래서 거고. 그게 만약에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을 네. 때는 정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지금 원전 관련돼서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또 이제 생산량을 좀 극대화시키는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원전 사업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따낼 가능성도 있고 거기다가 SMR 쪽에서 사실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 투자자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먼저 SMR 쪽에서 이제 상용화를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뉴스케일 파워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하나의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시세는 이제 분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하게 저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지금 길을 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특히 정부에서 어떤 이제 탈원전에서 확원전, 원전 확대 정책으로 좀 바뀌고 있고 원전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부분에서
관련돼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된다고 했을 때 무난하게 저는 7만 5천 원 부근대는 돌파할 7만 가능성이 5천 원?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좀 충분히 신규 매수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수준을 일단 단기 목표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추가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케이 파워 관련된 뭐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확실시 됐을 때, 이랬을 때는 더욱더 10만 원 라인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맞습니다. 둘은 약간 좀 혈맹 시기니까 고재료 하나 있고 이제 계속 시장에 떠도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웨스팅하우스 인수 그건 정말 폭발적인 재료. 요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 말 나온 김에 관련 기업 두 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전기술도 가고 어제 이 기업이 대장주 같았습니다. 태용까지 두 개 보도록 할까요? 네. 어쨌든 뭐 태용과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고로 이미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오클로 이제 실적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미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태용이 어저께 이제 거의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또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어요. 그 정도로 기대감이 이제 한껏 지금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수주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아마도 전 세계에서 SMR이 가장 먼저 이제 착공될 나라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뭐 뉴스케일 파워가 됐건 오클로가 됐건 테라파워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어쨌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제 SMR에 대한 착공이 시작이 좀 될 거고, 그때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협력이 이제 당연히 이제 구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제가 이제 꼽아드리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태용,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인데, 사실은 현대건설은 어제 이제 노란봉투법 이슈 때문에 건설주들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은 건설주로 묶이면서 어저께 좀 약세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태용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점을 좀 뚫고 가는 흐름이고, 최근에는 약간의 이제 조정을 좀 거치면서 뭐 5일선 이격도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목표가로 한 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반기 때 이제 연이어서 터질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하면 중기 관점으로 뭐 5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올려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이 이제 좀 퀀텀 점프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체코 두쿠바니 원전이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2028년 이후부터 이제 착공이 되는 건데요. 원전에 대한 설계 계약은 올해 연말에 미리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설계 계약을 하고 나면 전체 계약금의 한 5% 정도 하면은 한 1.3조에서 1.5조 원 정도가 내년에 이제 매출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그리고 한전기술 역시도 최근에 또 오클로하고 MOU들 체결을 하면서 SMR과 관련된 이제 설계 기술, 과거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제 원전 설계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이 된 것처럼, 어쨌든 SMR 쪽도 일단은 미국이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설계와 제조 역량을 이제 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전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설계와 관련된 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원전 공급망 안에서도 한전 기술은 약간 좀 독특한 매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다른 어떤 원전 기업들보다 실적에만 포커스를 놓고 보면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이제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기술도 최소 뭐 11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니까요. 뭐 저는 오늘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타점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태용을 오늘 당장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 10만 원에 매수해서 11만 원 내지는 12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두 종목 리뷰 겸 또 뭐 이 시각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태용 같은 경우가 원전 기자재인데 시세로만 보면 지금 태용이 대장주입니다. 예. 그런데 약간 좀 오늘 타점은 오히려 한전기술로 잡는 것이 어떨까? 한전기술은 저쪽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 팀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는 오클로 팀. 게다가 체코 원전 관련해서 입금이 가장 먼저 되는 곳 한전기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계약금 입금된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시각 특징주로 재룡 산업을 우리 준호 매니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저 케이블이 어제 한번 확 떴다가 종가루는 다 윗골이었는데 어제 하나 재룡 산업 살아남고 지금 오늘
시작하자마자 프리마켓에서도 재룡 산업만 지금 그냥 달리고 있어요? 일단 뭐 사실상 이제 재룡 산업, 뭐 재룡 전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신고가액이 나왔을 때 유일하게 좀 소외가 됐던 기업들이 이제 그렇죠. 재룡 산업과 이제 재룡 전기였는데 약간은 좀 이제 순환매 차원의 어떤 이제 강한 매수가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소형 이제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재룡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또 이제 전력 설비, 또 인프라 구축에 또 이제 핵심 이제 수혜 기업인데, 이제 어제 좀 이제 움직였던 거는 그동안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 약간의 소외돼서 키 맞추기 일환의 어떤 이제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재룡 산업과 이제 재룡 전기가 좀 어제 좀 이제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룡 산업과 이제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센터 확장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변압기 자체가 중대형보다는 이제 소형 변압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소형 변압기에 이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재룡 전기와 그리고 이제 케이블 그 설비를 투자하고 있는 재룡 산업이 같이 좀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유독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사실 다른 일진전기나 아니면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대비해서 실적적인 개선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또 이제 데이터 센터 확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재룡 산업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소형 변압기는 재룡 전기, 또 해적 케이블 할 때고 뭐죠? 직류로 쏘는 거, 직류 초고압 전송을 하는 게 또 재룡 산업이다라고 해서. 해적 케이블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금 재룡 산업만 하나가 독보적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함께 좀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우리 그 리뷰를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또 기염을 토했던 YG 엔터를 이거를 오늘 먼저 털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 장 초반에 YG 엔터가 갈까 말까 해가지고 제가 이 캐대언이 이거밖에 안 되나 연락을 하려고 하다가 순간 대역전을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뭐 거의 종가 고가로 끝났고 어제 사실 시장에서 거의 2차 전지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이제 엔터 섹터의 상승은 YG 엔터테인먼트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캐대언의 효과와 실제로 지금 이제 그 골든을 또 이제 프로듀싱한 또 이제 테디의 역할, 그리고 실제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산하 레이블의 좀 수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실제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3분기 연속 이제 호실적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연차 IP, 그냥 블랙머스트와 트레저라는 그룹으로 어떤 이제 신곡 발매도 없는 상태에서 실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블랙핑크 하반기에 이제 신곡 앨범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대형 IP들이 다 총동원돼서 뭐 콘서트라든지 또 그리고 중국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총동원돼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캐대언 효과로 인해서 또 이제 K-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문화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엔터 섹터들을 우리가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강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딱 어제 말씀드려서 1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신곡 강진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이제 약간의 뭐 단기 차익 매물이 장 초반에는 출현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더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왜냐면 최근에 어떤 반등 흐름이 블랙핑크의 어떤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엔터 섹터들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가장 큰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성수기와 맞물리면서 또 이제 시진핑에 대한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이제 캐대언 어떤 효과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서 목표가까지 좀 편안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2차 전지의 날이었었는데 말해주신 것처럼 조금 후전 갈수록 갑자기 엔터주가 달리면서 YG가 선봉에 섰습니다. 방금 준호 매니저는 캐대언만 반영인데 블랙핑크 그 지금 도는 거는 그 재료는 아직 안 됐다. 아직 실적으로 반영되지도 않았으니까 3분기에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 투어가 지금 매번 잘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너무나 잘 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모든 아티스트들이 총동원되는 적은 사실 이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럼 3분기, 4분기 실적은 거의 담보되어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주로 NC소프트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영민 매니저. 어제 장 초반에 막 급등해서 저희가 뭐 프리마켓 급등주로도 분석하고 막 그랬거든요. 개장 급등주로. 근데 어제는 윗꼬리를 싹 따라서
다들 또 끄덕끄덕 역시나 NC가 그렇지 했는데 다시 기대를 해볼까요? 지금 한 3% 후반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순이익은 여전히 이제 적자를 적자죠? 기록했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이제 실적 발표한 걸 보니까 영업이익은 그래도 컨센 대비해서는 조금 상회가 예. 된 것 같아요. 15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예상 컨센이 한 60억 내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수익성이 이제 조금 개선되고 있다. 어쨌든 MMORPG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요즘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게임에 대한 이제 관심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네. 사실상 이 수익성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좀 대두가 좀 되면서 네.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는 과거와 같은 이제 높은 밸류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시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보면 저는 2차 전지 업종도 결정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고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매력으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2차 전지 업종에 계속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제 정말 어둠의 이제 터널은 지나가고 있고 네. 최근에 뭐 데브시스터즈 같은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아서 지난주에도 막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개개별로 이제 게임 기업들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결국은 또 이것도 한알령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엔터 기업도 이제 하반기 때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로 시진핑 주석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뭐 이런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한알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게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지금 판호 발급 받아가지고 이미 중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긴 합니다만 네. 공식적으로 이제 뭐 시장이 이제 다시 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NC소프트를 필두로 또 MMORPG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실적만 놓고 본다면 뭐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지금 신작 출시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연중 고점 작년 연말에 이제 한 2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다만 이제 게임주들은 선호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시장의 이제 중심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좀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섹터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각 NC소프트 프리마켓에서 4%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순손실이지만 영민 매니저가 얘기했지만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이제 100억대 나오면서 전망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또 지적을 해 주시고요. 제때는 이제 리니지하고 막 편질하고 진짜 NC소프트의 세상이었는데 지금도 바뀌나 봅니다. 네, 리니지 유저들은 굉장히 많이 있긴 많이 한데 있는데 사실 이제 고정적인 이제 매출이 리니지 쪽에서 나오긴 하지만 신규 이제 게임 성장을 안 IP가 주죠. 새로운 이제 IP가 또 탄생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크게 조금 부침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이슈도 좀 보면서 프리마켓 특징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호 매니저, 지금 2차 전지가 전기차 캐즘은 무시하면서 ESS라는 새로운 탈출구를 가졌어요. 이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가 이제 영국에 자기네들은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맞습니다. 태양광 ES 회사라는 전력 회사로 또 변신을 했고요. 여기에 또 CATL 리튬 감산도 있고요. 맞아요. 2차 전지 볼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좀 긍정적인 어떤 이제 호재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대규모 감산도 있고 CATL의 어떤 리튬 감산, 뭐 사실상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면허를 갱신하는 지금 시간이 약간 좀 뜬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미리미리 갱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을 좀 치솟게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또 이제 중국의 대규모 감산에 대한 K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제 반사 수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훈풍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중국이 감산도 하지만 또 이제 탈중국화가 좀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을 좀 배제하면서 오히려 K 배터리가 사실 이번에 관세에서도 또 그리고 OBBA에서도 가장 큰 수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지금 합작법인 설립한 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 지금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관세에서 피해갈 수 있고 또 OBBA에서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경쟁사는 중국 기업들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는 일본의 파나소닉 외에는 특별하게 또 이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거나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K 배터리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ESS가 결국 이 실적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모멘텀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고 또 최근에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제 기준 강화가 결국엔 전 철회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차전지가 가장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가장 좀 제한적인 것도 지금 이차전지의 어떤 투심을 회복시키는 거에 가장 한몫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또 엔캠 같은 경우도 엔캠 한번 봐주시죠. 전액을 지금 이제 LFP라든지 또 그리고 ESS에 들어가는 또 이제 그 전액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제 엔캠이 어제 또 이제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LFP도 그렇고 ESS도 결국에 중국 시장이 거의 점령하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을 이제 한국 기업들이 다시 뺏어오고 다시 점유율을 늘려간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ESS에 들어가는 전해액과 그리고 또 LFP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엔캠이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어제도 같이 엔캠과 올라갔던 그 LNF도 마찬가지로 LFP에 들어가는 또 이제 양극재와 그리고 또 ESS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기업들이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다. 그래서 2차전지 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와 소재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중국이 그동안은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중국이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또 중국의 대규모 감산에 나서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소재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흑연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 기업이 있고요. 양극재 관련해서 뭐 LNF가 있고 전해액 관련해서 이제 엔캠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도 결국 양극재를 좀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엔캠 전해액 그래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한다면서 전해액만 무시했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것이 LFP 배터리는 전해액을 계속 써도 된다고 맞습니다. 지금 그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그 재료에 어제 시세가 났고요. 영민 매니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캐즘을 ESS로는 너무 약하다 했는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세가 ESS 꽤 커집니까? 삼성 SDI 보면은 판이 이거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ESS.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에코프로 BM이 이제 실적 발표한 걸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여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일회성 이제 수익이 이제 잡힌 거, 뭐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개발하고 있는 그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 그 다음에 전기차 특히 이제 이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을 크게 놓고 보면 그냥 가장 큰 비중이 전기차 EV향이에요. 70%가 EV향이고 이제 ESS가 30%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업황이 그동안에 정말 안 좋아가지고 뭐 ESS도 안 팔리고 사실 전기차 쪽도 안 팔리고 과잉 생산되고 이런 이제 과정에서 배터리 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 안 좋아지는 그런 구조였는데 하나라도 좋아지는 게 어디예요? 지금 ESS 쪽이 최근에 워낙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정책적인 모멘텀이 생긴 거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산을 지금 다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해뿐만 아니라 그냥 배터리 셀도 중국산은 무조건 못 쓰게 만드는 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아직도 뭐 EV향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LFP화하고 ESS 중국에 뒤쳐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좀 잠식당했던 그런 이제 악재가 어찌 보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도 2차전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반등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전기차에 대한 이제 캐즘이 회복됐다. 어제도 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이 막 9천억 원짜리 계약이 다시 이제 반환이 되고 취소가 되고 뭐 이런 공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캐즘이 극복되고 특히 수요 부분에서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일러요. 근데 어저께 보면 이제 중국의 CATL이 이제 전 세계 이제 리튬 이제 생산의 3%를 차지하는 공장을 가동 중단을 했다. 이게 어쨌든 공급 측면에서 뭔가 이제 컨트롤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 가격의 이제 안정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산 배제 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수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기업 중에서는 LG 엔솔과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LFP라든지 ESS 이슈를 이제 몰고 가고 있고 소재 기업들은 지금 계속 순환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LNF, 엔캠 뭐 이런 기업들이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양극재 만드는 기업, 뭐 음극재 만드는 기업, 뭐 세세하게 따져보면 이제 구분은 좀 할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모멘텀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캐즘 극복보다는 요렇게 이제 중국산 배제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 요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캐즘 극복이나 이런 부분들 ESS는 비중 얼마 안 되잖아. 이거는
추후에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그게 관련된 종목들한테 분명히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ESS가 또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은 또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 또 해주셨고 S&D 리뷰를 가보도록 할게요. 준호 매니저. 지금 화장품은요. 같은 이북이에 사재기를 해도 못 미친다 그런 건데 삼양식품은 이 불닭볶음면은 어마어마한 사재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안 빠지거든요. S&D 가면서 삼양식품 얘기도 함께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캐대언이 아니었어도 잘 팔리고 있었는데 이제 캐대언 효과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불닭볶음면 어떤 이제 열풍은 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캐대언에서 뭐 김밥도 맛있게 먹지만 또 라면과 뭐 설렁탕 이제 K푸드를 좀 널리 알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K푸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이제 사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거의 소스가 다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소스가 또 이제 또 아시아 시장 또 그리고 유럽 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각자의 어떤 음식의 불닭볶음면 소스를 지금 이제 혼합하면서 이제 그 퓨전 푸드로 지금 계속해서 서로 유튜브에서 서로 알려주고 있고 뭐 똠양꿍에도 뭐 들어가고 다양한 식품에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나시고랭에도 불닭볶음면 소스를 뿌려서 먹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어제 또 이제 판다 이스프레스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아시아 프랜차이즈 음식 브랜드 업체가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의 그 소스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도 그 판다 이스프레스에서 불닭볶음면 소스가 들어간 음식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어제 이제 삼양식품과 이제 S&D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S&D가 좀 더 핫하게 움직였던 거는 결국 그 소스가 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스를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S&D가 어제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었고 뭐 자체 밀키트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S&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저께 장중에 거의 한 7% 정도 추가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최근에 뭐 삼양식품에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소스 업체를 또 인수를 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좀 억울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은 불닭볶음면대로 가고 이게 조금만 맛이 바뀌어도 소비자는 바로 압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은 그대로 가고 그 외에 새로운 어떤 R&D 또 새로운 어떤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소스 기업을 내재하기 위해서 소스 기업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하락이 났던 부분은 너무 억울했고 특히 10월부터 또 이제 신공장 또 가동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은 거의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제 매수가 대비 20%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또 직전 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캐던 효과와 중국이 단체 관광객 들어오면은 결국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재기로 이제 사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S&D 어떤 매출은 거의 3분기, 4분기가 거의 확실한 피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인바운드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볶음면은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 유럽과 미국에 수출을 했을 때 훨씬 더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요? 그 예전에는 우리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비싸게 팔고 미국에서는 싸게 판다 왜 그러느냐 막 이런 이제 약간 비난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해서 국내에서 파는 거에 거의 한 30%에서 40% 이상 더 비싸게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삼양식품이 굉장히 많이 남으니까 매출액은 농심에 뒤처지지만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으니까 지금 시총은 농심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맛이 무서운 게 준호 매니저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빔면도 그렇잖아요. 팔땡 비빔면이 이게 정말 오래됐고 이 팔땡 비빔면을 잡기 위해서 온갖 라면 회사들이 비슷한 비빔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매출을 절대 추월을 못하잖아요. 결국 그것도 이제 소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볶음면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그 삼양 불닭볶음면을 막 차에다가 왜냐면 트럼프 관세 매긴다고 막 실어가지고 하는데 그거의 핵심은 S&D다. 네, 맞습니다. S&D의 소스다. 그래서 S&D 투경 지정인가요? 그런 괜찮나요? 이렇게 뭐 가격적으로 볼까요? 요즘에는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이제 분출되면서 이제 뭐 투경 또 그리고 경고 예고 딱지 붙은 예고까지 거는 나죠. 예고죠. 사실 뭐 이거는 뭐 훈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섹터의 대장은 나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는 어떤 하나의 훈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시세가 이제 많이 분출됐다라는 거고 경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루짜리 거래 정지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꺾이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제 삼양식품이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죠. S&D도 이제 순차적으로 신고가 부근까지 그리고 최근에 억울하게 밀렸던 부분들은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제2의 삼양식품에 대한 기업은 잠시 후 일발에서 네.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 이제는 영민 매니저의 일발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갈까요? 간밤에 미증시도 좀 조용했어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CPI 지표도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후반에 미국도 이제 옵션 만기일, 우리나라도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일 걸려 있잖아요. 지금 두 나라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금 겹쳤는데 수급적인 좀 이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눈치 보는 장세인데 그래도 간밤에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네. 이틀째 지금 막 급등을 하고 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반기 딜의 모팡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반도체 진영의 종목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액 소재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전체 매출에서 점유율은 한 10% 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제 이제 엔캠이 막 급등하고 동아기업, 뭐 도산코피아 전에 질 만드는 기업도 첨보까지 어저께 움직였잖아요. 거기 있던데요, 솔브레인도?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솔브레인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일단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은 반도체 이제 소재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낸드도 우리가 막 적층수가 막 170단, 200단, 막 250단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나노공정,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메모리, 특히 D램 쪽에서는 원시 공정에 대한 이제 경쟁이 내년도에 이제 촉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공정의 이제 미세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산계 이제 식각액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각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과 식각 소재를 만드는 식각액 중심의 이제 기업인 솔브레인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또 솔브레인 주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제 슈팅이 좀 들어왔던 건 삼성 파운드리가 테일러시 이제 파운드리 이 공장에서 테슬라의 이제 AI 칩 수주를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제 솔브레인이 이제 부각이 된 게 가장 좀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솔브레인이 삼성전자가 이제 테일러 이 공장을 이제 착공을 하기 시작했을 때 솔브레인도 현지에 무려 8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이 공장이 완성이 좀 되고 아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동이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장비 먼저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가 IPS,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먼저 이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비 깔고 라인이 만들어지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ENF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코미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이미 현지 공장을 이제 완성을 해놓고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이 공장이 이제 살아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왔다. 애플은 뭐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제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나노 더 나아가서는 2나노 공정에서 지금 테슬라 칩을 제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고객사를 이제 잃어버렸던 이유가 나노 공정이 이제 뭐 3나노, 2나노 삼성전자에서는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정 수율에 대한 이제 신뢰가 많이 좀 꺾여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수주와 애플 수주를 이제 반전으로 이제 나노 공정 3나노 이하 이제 3단 공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테일러 이 공장에도 사실상 추가적인 저는 수주가 충분히 가능하다. 퀄컴, AMD 혹은 오픈 AI 이런 기업들과의 협력을 아마도 이재용 회장이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거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한 2,460억, 영업이익은 컨센이 한 385억 원 정도 이제 내외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만 발표가 되면 어차피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하반기 때 이제 업황 개선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예. 출하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증가하는 하반기 때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컨센 정도만 뭐 충족을 좀 시키면 실적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은 제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수주 소식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오른 소재 종목 중에 하나예요. 솔브레인 주가가 20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지난주까지 한 2주 정도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5일선이 딱 지지가 좀 되는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갈 때 전고점을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매수가는 어제 이제 종가 23만 3천 원 정도를 매수가로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이제 시가계계 기업 솔브레인으로 향했습니다. 애플 칩은 오스틴에서 만든다고 쳐도 테슬라 거는 지금 파운드리 공장이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재용 회장이 더 따올 것들 아마 이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더 키울 것 같다. 그러면 안 그래도 들어가 있는 솔브레인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미 이 테일러 공장에는 따라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예. 8천억 원 작년에 이미 투자가 집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 함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연관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앞서 이제 제2의 삼양식품, 제2의 맞습니다. S&D. S&D. 어디로 갈까요? 일단 뭐 폼뷰티는 이제 APR이 가장 선도 기업이고 이제 엔터는 최근에 YG 엔터 네. 그리고 또 이제 S&D와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라면의 어떤 푸드로 선도 갔고. 기업이라면 한다면은 그 안에서 김밥은 네 풀무원이다라는 생각에 오늘 풀무원을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삼양식품을 겨냥한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김밥 열풍, 특히 냉동김밥 열풍은 이미 뭐 예전부터 좀 이어져 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캐던의 효과로 인해서 더 이 상승세가 더 폭발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캐던의 이제 골든이 또 이제 빌보드 핫 100에서 또 1등을 기록했어요. 아직 블랙핑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예. 다시 한번 캐던의 골드가 이뤘고 그리고 그 핫 200에서는 그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는 2위를 2주 연속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아니 1위 아니네요. 네, 빌보드는. 빌보드 200에서는 2위 그리고 빌보드 핫 100에서 싱글 차트에서는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을 석권하고 또 이제 영국이나 또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어떤 가요 차트를 다 지금 휩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열풍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주인공 이제 루미가 이제 그 그룹의 어떤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연 전에 그 김밥의 참기름 냄새를 강하게 맡고 나서 공연 직전에 김밥 한 줄을 밀어 넣습니다. 마치 펠리컨처럼 이거를 썰지도 않고요. 통으로 그 입안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지금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히 좀 열풍을 이끌고 근데 미국은 저렇게 먹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안 오히려 자르고? 또 심지어 옆으로도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위험하지 않나요? 마치 그런데 그래서 뭐 저렇게 먹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왜안 하모니카처럼 자르지? 드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뭐 실제로 지금 저렇게 펠리컨처럼 한 입으로 저걸 묵여 넣는데 저게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해외 네티즌들, 유튜버들 그리고 틱토커들이 계속해서 저 김밥 한 입 챌린지를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저거를 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도 김밥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마치 불닭볶음면처럼 거기 사실 캐던에서 많은 음식들이 나왔지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또 김밥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 전부터 원래 사실 냉동김밥이 잘 팔려왔고 특히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풀무원의 냉동김밥의 판매량이 빠르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작년부터 SNS 중심으로 김밥이 간편하고 고급스러운 한식이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그 입소문이 돌면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김밥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틱토커들 사이에서도 김밥 먹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김밥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이제 코스트코라고 불리는 샘스 클럽에도 지금 이제 풀무원의 어떤 이제 냉동 김밥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작년 9월부터 그래서 11개월 만에 현지 누적 판매량이 250만 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누적 판매 금액이 5,300위안, 우리 돈으로 104억 원을 넘어섰는데 오히려 캐던의 효과로 인해서 그 냉동 김밥 판매량이 더 폭발적으로 중국 내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분기, 2분기의 실적은 중국이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부터 이제 캐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플러스로 이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사실 이제 풀무원의 냉동 김밥 판매량, 뭐 풀무원뿐만 아니라 뭐 우양이라든지 국내 K 냉동 김밥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일단 미국으로 중심으로 지금 해외 국가 다변화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풀무원은 미국 현지에 동부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을 증설을 하기 시작했고 두부를 중심으로 두부 공장 증설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3분기부터 50% 증설된 신규 생산 설비를 통해서 이제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3분기부터 이제 증설된 공장에서 오히려 김밥을 더 판매량과 두부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풀무원의 하반기 실적은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중국이 끌어올렸다면 3분기, 4분기는 이제 미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쪽에도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풀무원은 3분기, 4분기의 어떤 매출 컨텐츠가 기대가 되고 증설된 공장이 3분기부터 가동이 시작된다라는 점,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전부터 중국 쪽에서 이미 판매량이 입증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폭발적인 매출 성장으로 기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풀무원의 중요한 점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풀무원도 얘기하니까 김밥 다러 하시겠지만 네. 상반기 매출은 중국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 유럽이 아니라. 네. 그리고 캐대언 터졌으니까 하반기에는 미국, 유럽.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체죠. 플러스로 중국까지. 중국까지. 그러니까 합치면 완전체. 맞아요, 완전체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캐대언이요. 영민 매니저 캐대언 봤잖아요. 네. 저도 이제 봐야 된다고 해서 보셔야 억지로 돼요. 보기는 봤는데 네. 뭐 저는 꽤 오래전에 저는 좀 감이 떨어졌나 막 이렇게 설레기 재밌지는 않던데 영민이 재밌었어요? 이 설정이 우리한테 굉장히 좀 익숙한 오컬트 이제 설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뭐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왜 이렇게 재밌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일단 K-팝 노래들이 너무 좋고 좋아서. 이제 네.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이제 문화에 대한 걸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서 아마도 이제 좀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준호맨 좀 재밌게 봤죠? 저는 짤로만 봤어요. 아, 그래서 짤로요? 이번 짧은 연휴에 꼭 보려고 네,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처음부터까지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볼만해요. 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 어저께 종가였던 16,56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바로 한원가 미친 19,9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는 14,1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제2의 삼양식품을 노린다. 풀무원이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솔브레인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